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 완전히 이제 봄 날씨입니다. 뭐 한두 차례 이제 꽃샘추위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완전히 겨울 추위는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언론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지상파, 여러 지상파 3사, MBC, SBS, KBS, 그리고 각 종편들을 제치고, 신문으로는 조중동, 한겨레, 경향 쭉 있습니다만, 다 합해서도 JTBC 손석희 앵커의 뉴스룸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워낙 손석희 앵커의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까지 할 말을 하고, 어떤 때는 또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한 달 정도 됐죠.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가 한 달이 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투 운동은 처음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서지현 검사를 인터뷰하면서 최초로 불거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언론사 신뢰도 조사에서도 1위고, 또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 JTB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미투 운동과 결부시켜서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13일이죠. 뉴스룸에서 앵커 브리핑,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앵커 브리핑에서 딴지일보, 그리고 SBS 블랙하우스인가요? 하고 TBC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는 겨냥한 비판 발언을 하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어준은 팟캐스터,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터 다스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문제를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그분이 진행하는 다스베이다에서 각하가 사라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좀 비판을 했죠. 손석희 앵커하고 김어준 총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도 할 말을 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송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투 운동의 후폭풍,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데,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서로 좀 분열이라고 하나요?
비판이라고 하는 서로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세상은 각하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제목으로 애둘러서 김어준 총수를 겨냥했죠. 지난 9일에 다스베이다 14회에서 김어준 총수가 이명박 각하가 막 사라지고 있다 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손석희 앵커가요.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JTBC 뉴스룸에 삼성과 관련된 뉴스 등 일부 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이제 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도 그것 때문에 곧바로 반격에 나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김어준 총수는요, JTBC가 젠더 이슈를 사회적 어젠다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박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사람들이 JTBC에 불만이 있다. 왜 한쪽 진영만 나오나? 왜 특정 영화 출신 배우만 의혹이 나오는 거냐? 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죠. 미투 운동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이 같은 발언은 미투 운동을 공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도 대중들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삼성 관련 뉴스가 사실 JTBC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지금 삼성 관련된 뉴스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MBC에서나 지금 PD수첩인가요? 또 새로 시작하는 거기에서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그 새로운 프로인데 거기에서 지금 삼성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 외에는 사실은 JTBC조차도 지금 삼성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뉴스로 다루질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김어준 총수가 비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손석희 앵커가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요, 각하가 사라지고 있다는 한 팟캐스트 진행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면서 김어준을 지적했습니다. 김어준은 그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미투 보도 탓에 전직 대통령이 더 커다란 범죄가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꼬집었죠. 그러면서 세상이 그가 이야기하는 각하를 잊어본 적이 있던가 라면서 그의 주장과 정반대로 전직 대통령은 13일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를 향해 수많은 의혹의 불이 켜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일 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포토라인에 선 건 4번째고요. 검찰 조사를 받는 건 5번째입니다. 근데 김어준 총수가 이명박 각하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그 팟캐스트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 그 언론과 포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과 포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막 비호하고 검색어에서 삭제하고 노골적으로 이를 외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손 앵커가 이제 조금 그동안 약간 불쾌한 감정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 됐죠. 지난 2007년 진행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자였던 손석희 앵커는 이전 대통령을 만났던 일화도 전했는데요. 불도저가 아닌 컴도저, 컴퓨터 기계라는 얘기겠죠. 컴도저론을 내세우며 자신만만했던 이명박 후보는 어느 시민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 전 대통령을 요새 앵커 브리핑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개 가까운 혐의점에 대해 이번엔 정면으로 대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해놓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각하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재차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좀 반박하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 뉴스룸 끝나고요. 방송이 끝나고 아주 그냥 인터넷 난리가 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막 상위권에 올라가면서 앵커 브리핑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갑론을박하는 그런 아주 모양새를 띄었고 그것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곳 SNS 모든 곳에서 지금 그런 서로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주장은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각하를 잊지 않게 해주고 다스는 누구 거? 라는 의문이 이어가도록 만든 것은 손석희 앵커가 아닌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라는 것이 대체적인 그 댓글이라든지 주장이 내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까지 이끌어온 것은 그 김어준 총수하고 주진우 기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손석희 앵커가 최근 들어 JTBC 보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듣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좀 칭찬이 좀 많고 좀 손석희 앵커와 JTBC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좀 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석희 앵커와 김어준 총수가 이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대중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잊지 않고 있고요. 손석희 앵커하고 김어준 총수가 서로를 향해 의혹이라든지 뭐 반박이라든지 서로가 그런 것은 사실 이 미투 운동의 여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인권,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 현상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좋은 현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안 좋은 반대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앞으로도 또 나타날 것 같고요. 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인권에 지지를 보내던 대중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이제 보이지 않던 미투 운동의 그 후유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또 미투 운동의 후유증을 우려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은 도매급으로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감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후유증은 미투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피해자 누구누구는 이혼녀, 그녀의 남편은 누구지? 이제 그만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 터리와 함께 그 피로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처음 그 미투 운동이 시작될 때보다는 뭐 엄청나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상파는 물론 각 종편에서 관련 뉴스를 내보낼 때마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 뭐 동영상
이런 걸 계속 비춰주면서 이제 적지 않은 패널들은 그 패널들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미투 운동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막 밝히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좀 한심한 모습은요, 마치 그 패널 가운데 몇몇은 마치 예전부터 여성 인권에 대해서 나섰던 사람처럼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되니까 대중들은 그러는 당신은 뭐 일하는 그 좀 비아냥조의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투 운동의 후유증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이거에 악용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 이것도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추행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미투 운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이고요. 그런데 미투 운동의 여파로 이것이 불거졌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서울시장 예비 주자 내지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처음에 그랬죠. 또 정봉주 지금 예비 주자에 대한 폭로 이런 것도요. 이게 좀 약간의 김어준 총수의 말대로라면 공작적인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어준 총수가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우려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선거일이 이제 점점 가까울수록 미투를 이용한 그 악의적인 계산된 폭로가 제가 보기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막 터져나올 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또 미투 운동의 또 역작용 가운데 하나로 또 좀 점점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팬수를 현상. 이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요, 또 다른 여성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 남성사회 일각에서 뭐 성추문 오해를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없애버린다 하면서 팬수를 고지고대로 차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회식을 여직원과 같이 안 간다든지 뭐 같이 밥을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좀 쫀쫀하죠. 이러한 팬수의 모습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도 이런 그 팬수를 현상 오히려 여성차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위계에 의한 강요 등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현재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마치 여성의 전유물인 양 일각에서 변질을 시키는 것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따라서 서둘러서 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 아주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포털 사이트라든지 각 방송, 언론에서도 이 미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자기네가 걸러줘야 하는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부도요, 이거 좀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좀 후유증, 2차 피해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빨리 손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지방선거 시기 반사 이익을 노린 그 음해성 미투가 만약에 있다면,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수사당국은 미투 운동과 관계없이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좋은 의미의 미투 운동을, 이러한 행동들이 미투 운동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팬스룰 같은 것이 또 다른 여성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미투 운동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성, 여성 모두가 서로 존중하게 되는 사회가 쉽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시간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모두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면 후유증 최소화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미투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투 운동의 후유증에 발언하는 사람들의 무려가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회적 시선도 이제는 거두어야 됩니다. 미투 운동의 여파로 후유증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쁜 영향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보완하고 나가자. 이런 목소리 내는 사람들 이제 받아줘야죠. 당연히 그런 목소리가 합리적인 것이고 그것이 사회를 이뤄나가고 또 진정한 의미의 미투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합리적인 비판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 철저한 수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장자연 사건으로 그 배우 장자연이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에 장자연 사건 리스트를 보면은 아주 언론, 정치, 아주 유명하신 분들,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들의 횡포에 의해서 장자연 씨가 희생된 거예요. 이 장자연 사건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미투 운동, 진정한 미투 운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한반도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막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성과가 상당히 아주 엄청난 큰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한 겁니다. 북이든 남이든요. 그런데 지금 대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아주 중요한 뉴스가 뒤편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자연 사건 빨리 해결해서 빨리 수사 들어가서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서 당시 행위자들을 처벌해야 진정한 미투 운동의 완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날씨지만요. 갑자기 저녁에 추워질 수 있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또 한 번 외칩니다. 미투 운동 파이팅입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